네, 안녕하십니까. MBN의 최중락 기자입니다. 먼저 청와대 출입기자를 대표해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총간사로서 소원을 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질문 기회가 좀 많이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와대 참모와의 원활한 소통도 올해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라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총괄간사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저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로 좀 총괄적으로 모아봤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부를 했고 미국에서도 우리의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은 많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예, 참고로 요 모니터가 2개 있는데요. 우리 질문하신 기자님 성명과 소속 그리고 또 약간 질문 요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이 답변이 올라 있는 것 아니냐.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2가지 다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생일을 축하한 이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정의영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간 안보 당국자 간 회의를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전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그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뭐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북미 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총장 검찰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이 개혁 작업이 끝났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이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수사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맞으면 검찰의 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 상태에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그 어떤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검찰의 수사와 이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것이 약간 조금 무슨 권력중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검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기관들은 끊임없이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인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이렇게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대되지 못한다거나 기사의 공표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약간 초법적인 그런 이제 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이렇게 인식한다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루어 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줄에 안경 끼시면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MBC 임명현 기자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 전에 임명장을 주시면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 의미를 당부하셨고요. 또 검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6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해온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그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잊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 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또, 예, 정상여고 김두수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 연장선상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울산 청와대 검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선상에서 보고 계시는지 그 입장 밝혀주시고요. 실제 울산에는 이제 작년에 1월 29일 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발표한 국책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병원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가지고 기재부라든지 유관부처에서 혹시나 계속 지원을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재모병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일단 우리가 산재모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조금
그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이제 공약했던 거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다시 한번 공약을 했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논의나 이런 부분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가운데 말하자면 공공병원이 없는 그런 유일한 광역시였기 때문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타당성 평가라는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군행발전 사업의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들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한 지자체당 평균 1조 원 정도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허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은 지금 검찰의 수사하고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검찰의 수사는 그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의 수사는 뭐 그 부분 당연히 엄정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산재모병이라는 사업의 추진은 아무런 그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바로 뒤에 하연호 이번저승 기자님 하실까요? 예.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이재현입니다. 앞서 나왔던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에서 고위 간부직 인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하시기를 검찰 사무의 모든 감독 사무권과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변이 있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그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 검찰의 인사권과 모든 정보 권한의 인사권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 수사를 좀 차단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놓고 볼 때 이 양자적인 충돌을 대통령께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사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형사부나 공판 이런 여러 직역의 좀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그 지방검사장의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사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전달해서 참고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럼 그렇게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법무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장관이 말하자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뭐 서로 편하게 또는 뭐 때로는 밀실해서 그렇게 무슨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개진, 그다음 법무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또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랍니다.